정당성에 대해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인도 하지도 않지만 특히 이제 총리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권한대행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제가 보기로는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에도 보면 국정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다. 즉 보수적 목소리 이런 것들을 내면서 본인의 이제 캐릭터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잠재적인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홍준표 대표가 한다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절대로 자기는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시장 안 된다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받고 있고 근데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정계 복귀도 복귀가 아니죠. 정계 다시 진출 네. 또 그렇게 멀지 않지 않는가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네. 뭐 물론 총리가 되려면 다양한 국정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뭐 황교안 전 총리 이분도 보면 굉장히 관운이 좋아요. 물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는 평가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도 보면 관운이 고건 총리만큼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좋죠. 일단은 대구 고검장, 부산 고검장에 거쳐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에 이어서 총리까지 했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네요. 고건 전 총리와 공통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총리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은 꼴인데 과연 이 고건 전 총리가 대권 도전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황교안 지금 전 총리도 대권 도전, 내년에 서울시장 도전에 이어서 네. 대권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그 점도 닮은 꼴로 될지는 네. 좀 봐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국무총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인자라고 그러는데 87년에 현재 소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에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총리도 하고 당 대표도 한 이해창 전 총리. 이해창. 네네. 이해창 전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보다는 당대표를 한 당수 자격으로서 사실 당 대권에 도전했는데 총리 어떻든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총리를 한 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 그 전에 총리만 한 분들은 이수성 전 총리라든가 이해찬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전을 거론하다가 지금 고건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도전이 거론됐습니다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그 전 총리의 그 소위 그 대선에 지금 안 되는 이 기록이 과연 언제 깨질지 그건 주목됩니다. 네. 자, 황교안 전 총리 이제 뭐 교회 정말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정치하실 생각이 있는지 황교안 총리의 답을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은 주일이고 주일날은 제가 하여튼 예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혹시 그럼 뭐 출마라던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자리가 좀 있으실까요? 뭐 그렇게 안 될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 뭐 어떤 물망에 오르는 분들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질 일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말 명시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있죠. 또 본인도 사실은 이제 총리를 해보고 권한대행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정을 한번 맡아보야겠다는 욕심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마 이념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쪽으로 이제 어쩌면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지금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수 쪽에 뭔가 리더가 없다. 그런 지적이 많고 특히 또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공격에서는 너무 또 말 자체가 그렇고 품위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넓혀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아마 특히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부분들을 먼저 건드려가는 것 같아요. 국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건드려가면서 아마 정책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회창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후보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렇게 완강히 막고 있거든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는 나름대로의 서울시장이라든가 대권에 도전할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당권을 갖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일단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벽을 딱 쌓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과연
소위 장대 높이뛰기 식으로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현재 어떻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네. 국정농단과 탄핵 그거와 이미지와 연루되는 거를 이 점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장벽을 넘는 게 황교안 전 총리의 과제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황 전 총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서울시장 적합도로 보면요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근데 홍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경선하겠다 하면 지금 뭐 막을 수 있는 막을 방법이 수 없지 없죠. 않습니까? 네. 지금 적합도 조사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조사입니다만 아무래도 박원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경기도지사로 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고 보면 사실은 현재 야권에서 어떤 면에서 대표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 그렇죠. 안철수 뭐 하는데 본인이 뭐 출마를 뭐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런 상황을 보자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홍 대표가 뭔가 숨겨놓은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홍 대표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의 어떤 걸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저걸 거부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물론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또 극복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뭐 성취력일 거고 그러면서 본다면 아예 자격 자체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홍 대표의 좀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는 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누군지 찾는 작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곳이죠.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요, 먼저요,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이번에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 13일이었죠. 오청성의 JSA 귀순. 네. 그와 관련된 행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순병사 오청성 네. 씨가 네. JSA를 통해서 넘어올 때 그 당시에 우리 JSA 군인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 측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때 이제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하고 그다음에 장교들하고 그리고 또 오청성 씨가 결국은 이제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됐을 때 중증 외상센터에서 결국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기여했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일종의 격려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의 장면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줬던 네.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두 남자의 만남이어서 정말 인기 주목이 있는 됐는데 남자. 네, 네. 이국정 교수도 요즘 한참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음. 그 해군 그 정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죠. 민간인 의사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런 자리 가면 이제 뭐 의사 신분에 뭐 어떤 가운 뭐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는다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해군 명예 소령입니다. 지난번 석혜균 선장이 있을 때 명예 대위로 임관됐다가 이제 또 승진을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은 사실은 이제 그 해군 갑판병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주대 의대를 다니다가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네. 그냥 의대를 그만두고 이제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 국가유공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제대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갑판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던 것인데 본인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갑판병이 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복학을 해서 다시 이제 의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모든 어떤 환자나 이런 걸 올 때 보면 다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만큼 군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한 조그마한 자기 사무실에 이 정복을 항상 걸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아마 이제 이국종 교수의 정신 상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다지기 위해서 저런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제 자리도 사실은 군에 대한 그런 자리였고 네. 그래서 이분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국종
박사가 얼마나 어떤 군에 대한, 특히 해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넘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은 꼭 개인적으로 어떤 민간 기관의 외상센터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의 산하 부속 기관의 중증 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의사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약간 군인처럼 해군의 입장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계속 그 중증 외상센터의 그 열악한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일단 이국종 교수는 명예 해군 소령 아닙니까? 네. 예, 뭐 원래 명예 해군 대위 2015년에 했다가 올해 4월 달에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자리가 되게 이제 군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중심으로 초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도 이왕이면 그런 해군 명예 소령이니까 그 해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국종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군과 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오청성 씨를 살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중증 외상센터 부분이 갖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고 싶었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또 우리 내부의 군과 민의 합심 그리고 이른바 중증 외상센터로 상징되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어제 그 저 해군 정복이 인상 깊었다면 또 하나, 이 멘트가 굉장히 또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대통령과 교수도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군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시가 발생하면 다 군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간군이 일치돼서 실제 상황에도 구현될 수 있는 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이 많았는데 네. 또 표현이 하나 좀 독특한 표현이 있네요. 옛날에 쓰던 네. 각하.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저건 뭐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쓰던 표현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엔 대통령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호칭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존중의 의미가 있는데 굳이 뒤에다가 또 다른 또 이 존중의 어떤 칭호 같은 걸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국종 교수가 저런 자리에 이제 해군 정복을 입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거 역사에서 의학사에서 중증 외상 진료하는 치료 분야는 아주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전투나 이런 것들을 벌일 때 신체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이제 상처들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본인이 이제 군인으로서 역할들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중증 외상 분야라는 것 자체가 군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 유사시에 군인들이 다치거나 할 때는 나는 군인 자격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일종의 사명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국종 교수 하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게 4시간 격정 토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인데 저희 임수정 기자가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로 왔을 때는 굉장히 긴장했을 법도 한데 어떤 돌발 발언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워낙 뭐 거침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는 좀 나름 약간 쇼맨십이 있는 분 아니냐, 그렇죠, 혹은 네. 막 돌출 발언하는 것 아니냐 약간 생각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저 자리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처럼 한미 동맹 중요성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뭐 진료에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을 때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는 좀 생각보다 괜찮더라 좀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네. 손님을 불러놨으니까 뭐 좋은 얘기가 나왔겠죠. 네. 자, 근데 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긴장했었던 이유가 되는 그런 이국종 교수의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CG를 직접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 신동아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 가장 쓸데없는 전공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석혜균 선장 사건 이후 내가 갑자기 유명 의사가 돼서 한마디로 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명의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취재를 나온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의사 사회에서는 네. 그런 역할은 아니었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으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군요. 그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를 다른 의사한테 제가 고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스카이 출신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빅5가 네가 하나면 이건 절대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아이, 반가워. 난 MB라고 해. 기분 좋으셔? 응. 왜? 관진씨. 아. 우르지. 그건 재밌더라. 뭐가? 풀어주면서 그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야, 재밌지. 빵 터졌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관진씨 풀어주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깜짝 놀란 사람 많을 거야. 판사한테 밥 한 번 사요. 누구? 우리 심판사? 예. 그 우수석, 그 병우 씨 동기래매요. 근데 밥 사는 건 안 되지. 왜요? 나 돈 없어. 아이고. 돈 나가. 가뜩이나 많은 판에 나 쓸 것도 없는데 지금. MB님. 응? 나라 근간을 흔든 5만 가지 혐의가 나왔으면은 일단 그 시절에 나온 건 맞으니까 그 시절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가지셔야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해봤는데. 그러기 싫어. 아. 미안하질 않거든. 볼게요. 언제까지 버티시나. 보세요. 얼마든지. 응? 9년 동안 망가졌던 게 도로 돌아올라 한다.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난 최소한 같은 기간 9년 봐. 응?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 정부 레임덕이 더 빨리 온다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구나. 그럼. 셈이 흐리시네. 셈이 흐리긴 참나. 난 유독 유난히 셈만 밝은 사람이야. 왜 이래? 장사 한두 번 하나 참나. 뭐 보면 알겠죠. 누구 말이 맞나. 앞으로 이것은 거대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싸움이 아니다. 에? 나를 둘러싼 우리 세력들과 현 집권 세력 두 진영 간의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내 목표는 뭐 늘 그래왔듯이 똑같지. 뭔데요? 국민들 이겨먹고 싶어. 아하. 그 재미 알잖아. 알지요. 이겨먹는 재미. 그러니까 알잖아. 난 이번 판에도 여전히 국민을 이겨먹는 전하제일이 되고 싶어. 왜? 난 MB니까. 들어갑시다.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상태 좋다니까 그래.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 내 앞에서. 나 진짜 그런 거 싫어. 입술 바짝바짝 마르시잖아. 침이나 바르시고 들어가요. 침은 원래 잘 말라? 매번 발라주잖아, 그래서. 와서 문 열어요. 오케이, 열렸어.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진짜로 참 우리 당 식구들이지만 참 진짜 가끔씩 요새 보면은 입이 쩍쩍 벌어질 때가 있어. 그쵸. 이번 판에도 봐봐. 세월호 6월 은폐한 거 그거. 그 얘기 나오니까 자한당 바른당 말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솔직히 무슨 약 먹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도대체 다들 어디가 아프길래 저런 식으로. 약이나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 거지. 그 창피함을 모른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은. 그 자기들 본인들이 집권할 때 해수부에 앉혀가놨던 그 사람이 그 은폐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말이야 집권할 적에 이 진상규명 방해하고 막말하고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를. 그거를 지금 현 정부 탓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와, 참. 본인들이 심지어 그러더라. 충격이다.
할 말 잃었다. 뭐 도리가 아니다. 어? 도리 웃기다. 응. 도리를 난 그들을 입에 통해 들을 줄 나 진짜 생각을 못했어. 저 그야말로 도리도리야. 고개가 절레절레 젖어진다 진짜. 그나저나 그 참사 유족들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시겠어. 자한당 바른당 닥쳐라. 구역질 난다. 아하. 엄청난 인내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지. 느껴지네요. 솔직히 그동안 한 짓들 보면은 막 그냥 갖다가 배대게 쳐도 시원찮은데 그 외면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말 갖고 말장난까지 치니까. 그러니까 괴물이네. 놀랍지. 놀랍네요, 참.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보수당은 세월호에 세자도 꺼내지 말라. 어? 그건 안 되지요. 왜? 세비. 아. 이 세자가 당장 세비에도 들어가고. 그래, 국민한테 그러네. 돈 받아 쓰는, 머슴들 주제에 말이야. 대놓고 사기치고, 국민들 희롱하고.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그지? 그럼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또 되니까 하는 거야. 또 깡은 있어. 깡은 있어. 저 쓸데없는 자신감을. 본인들이 집권한 시절에 이 참사를 갖다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 스스로 잘 알면서. 이제 와서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근에 내가 들어본 막말 중에 최고야. 어? 최상위. 어떤 쌍스러움의 절정이라고 할까?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여전히 국민을 낮게 보는 거죠. 알로 보고. 알로 보고. 그래, 그렇게 안 보면 그런 발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언들 한다는 것은 국민들 면전에다 정식으로 침 팍팍 뱉으면서 아이고. 여전히 이 국민들 갖고 놀아보겠다는 거야. 참 보면은 습관이 무서워. 그래, 그래서 놀던 가락들이 있어야지. 그럼 어디 가겠나, 그거. 국민이랑 싸우고 싶으면 정식으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까불지만 말고. 실제로 싸우면 이거 볼만하겠다, 그지? 누구 응원해요? 국민? 아니, 우리 애들. 나도. 나도. 어차피 국민이랑 붙으면 3초 만에 막 납작해지잖아. 불쌍하니까 우리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 MB님을 보고 있잖아요. 애잔해서. 내가? 예. 아, 이거 오지랖 어떡할까, 이거. 지금 그 방이, 아니. 예? 아니다. 가야지, 나는. 가면 되지. 가시든가. 가자! 아이고, 또 마이크를 치고 또 가다 자빠지고, 아이고. 돌 쳐, 이거! 자빠지기 싫으면 돌을 빼요. 동작 그만. 아, 깜짝이야. 왜 이래?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야? 딱 걸렸잖아? 걸리다니. 그리고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씨가 서명한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흐릿흐릿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선명해. 봐. 어디 봐. 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안 선명한데. 그거는 글씨를 왜 노안이- 이중으로 찍었어? 노안이 글씨를 왜 와서 이중으로 그런 거야. 노안이. 양선장. 뭐? 양이 뭐? 뱀 문고로냥 얼른 출발해.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세게 쳐, 세게 치려고. 나.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야, 아프겠다.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 기술 감독님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배에다 마이크를 따로 대주겠다 하니까 그건 오바야.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 그럼 세게 쳐야지. 뱃소리 나오기 전에 이 소리가 먼저 나왔을 거야. 그래, 그거 걱정도 하더라. 꼬르륵 소리 들리면 어떡하냐고 또 걱정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딜 갈라 그런지 말해봐. 아, 그렇지. 그것이 말이야. 경인 지방 우정청 우체국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 시간을 조작해왔다잖아? 뭐? 조작? 그래, 집배원들이 기록해놓은 거에 숫자만 쓱쓱 바꿔가지고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만들어봤다는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 수당도 안 챙겨줬을 거 아니여? 안 챙겨줘. 세상에. 지들 수당 아니라고 감히 그따위 짓을 해? 내 말이 그 말이여.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의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버려가지고 참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라고 문거를 잠궈.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려고? 냄새. 죽이자. 아, 사람이 어찌 그 쌀벌한 냄새를 아니 쌀벌해.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 숨 좀 크게 쉬지 마라. 아침부터 마늘에 고기 꼬먹고 온 모양이구만. 콧바람으로 나왔는데 마늘 냄새가. 코에도 나와. 심하게 먹었네. 아직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넣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야. 그렇지. 근데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지나치게 먼저 한 거 알아? 한 번 먼저 해가지고 미리 끊었잖아. 정말 타이밍 좋았어. 전화 받았네. 주 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들이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조작해가지고 수당도 안 챙겨줬. 알아.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럴 수가. 세상에. 말도 안 돼. 뭐 말 거의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전해 들었어. 아, 그래? 글쎄 주 기자 말이 경인지방우정청만 그런 게 아니래.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제주. 아무튼 서울청이랑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우정청에서 다 그딴 식으로 조작을 해오고 있었대. 뭐시여? 이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범죄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출발하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뱃속에 숙이 그 CD 꺼내. 그거 먹을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자꾸 외로움이 밀려와. 그거 호떡이 아니야. 그래서 호떡인 줄 알아. 외로움은 나는 싫어요. 장은수. 그렇지.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정을 한번 맡아보야겠다는 욕심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아마 이념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쪽으로 이제 어쩌면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지금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수 쪽에 뭔가 리더가 없다 그런 지적이 많고 네. 특히 또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공격에서는 너무 또 말 자체가 그렇고 품위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넓혀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아마 특히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부분들을 먼저 건드려가는 것 같아요. 네. 국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건드려가면서 아마 정책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회창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후보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렇게 완각이 막고 있거든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는 나름대로의 서울시장이라든가 대권에 도전할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당권을 갖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일단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벽을 딱 쌓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과연 저희 장대 높이뛰기 식으로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현재 어떻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탄핵 그거와 이미지와 연루되는 거를 이 점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장벽을 넘는 게 황교안 전 총리의 과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황 전 총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서울시장 적합도로 보면요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11월 13일이었죠) 오청성의 JSA 귀순. 그와 관련된 행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JSA를 통해서 넘어올 때 그 당시에 우리 JSA 군인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 측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하고 그다음에 장교들하고 그리고 또 오청성 씨가 결국은 이제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됐을 때 중증 외상센터에서 결국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여했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불러서 일종의 격려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의 장면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두 남자의 만남이어서 정말 주목이 됐는데 이국정 교수도 요즘 한참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해군 그 정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민간인 의사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런 자리 가면 이제 뭐 의사 신분에 뭐 어떤 가운 뭐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는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해군 명예 소령입니다. 지난번 석해군 선장이 있을 때 명예 대위로 임관됐다가 이제 또 승진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사실은 이제 그 해군 가판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아주대 의대를 다니다가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의대를 그만두고 이제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능성에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치인도 하지도 않지만 특히 이제 총리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권한대행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제가 보기로는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에도 보면 국정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다. 즉 보수적 목소리 이런 것들을 내면서 본인의 이제 캐릭터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잠재적인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홍준표 대표가 어떤 한다면 보수에게 지지를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절대로 자기는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시장 안 된다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받고 있고 근데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정계 복귀도 복귀가 아니죠. 정계 다시 진출 또 그렇게 멀지 않지 않는가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뭐 물론 총리가 되려면 다양한 국정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뭐 황교안 전 총리 이분도 보면 굉장히 관운이 좋아요. 물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는 평가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도 보면 관운이 고건 총리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죠. 일단은 대구 고검장, 부산 고검장에 거쳐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에 이어서 총리까지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점에서 고건 전 총리와 공통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총리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은 꼴인데 과연 이 고건 전 총리가 대권 도전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황교안 지금 전 총리도 대권 도전, 내년에 서울시장 도전에다 이어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홍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경선하겠다 하면 지금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적합도 조사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조사입니다만 아무래도 박원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경기도지사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은 현재 야권에서 어떤 면에서 대표주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렇죠. 안철수 뭐 하는데 본인이 뭐 출마를 뭐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런 상황을 보자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홍 대표가 뭔가 숨겨놓은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홍 대표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의 어떤 걸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저걸 거부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물론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또 극복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뭐 정치력일 거고 그러면서 본다면 아예 자격 자체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홍 대표의 좀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는 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누군지 찾는 작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곳이죠.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요, 먼저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에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권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그 점도 닮은 꼴로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국무총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인자라고 그러는데 87년에 현재 소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에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총리도 하고 당 대표도 한 이해창 전 총리. 이해창 전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보다는 당대표를 한 당수 자격으로서 사실 당 대권에 도전했는데 어떻든 그래도 총리를 한 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 그 전에 총리만 한 분들은 이수성 전 총리라든가 이해찬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도전을 거론하다가 지금 고건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네. 다 도전이 거론됐습니다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그 전 총리의 그 소위 그 대선에 지금 안 되는 이 기록이 과연 언제 깨질지 네. 그건 주목됩니다. 네. 네. 자, 황교안 전 총리 이제 뭐 교회 정말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정치하실 생각이 있는지 황교안 총리의 답을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예, 예. 출마- 오늘은 주일이고 네. 주일날은 제가 하여튼 예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혹시 그런 뭐 출마라던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자리가 좀 있으실까요? 뭐 그렇게 안 될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잠재적인 대권 주자, 뭐 어떤 물망에 오르는 분들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질 일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말 명시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있죠. 또 본인도 사실은 이제 총리를 해보고 권한대행을